예,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낙폭을 조금씩 좁혀옵니다. 물론 또 워낙 변동성이 있고 논란 가슴이기 때문에 언제 급락이 나올지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수 흐름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지난 주말이나 이번 주보다는 조금은 내성이 생기는 듯한 모양새도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은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위원 오셨는데요. 급락장에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섹터가 바이오하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 오늘 여쭤보려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는 엄청난 환호와 함께 이후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던 건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말이 아니라 다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좀 재평가의 시간이 돌아오는가 이런 주제로 여쭤볼 건데요. 지금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는 엄청난 성장의 초입에서의 어떤 고통, 덜컹거림, 캐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산업은 어디쯤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부진했었죠. 주가적인 측면으로. 네. 그랬던 것에 전체적인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둔화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작년부터 실제 실적으로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쯤 전기차 산업이 좀 다시 살아나서 배터리 쪽도 수요가 증가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캐즘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는 될 것인가? 회복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캐즘 구간이 조금은 그래도 좀 오래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딱 그 구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건 배터리의 개발, 전기차의 개발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우리한테 흥미거리를 제공을 했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캐즘 구간을 본격적으로 회복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가져오는 자율주행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흥미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됐을 때 그 수요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러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생기게 된다면 2차 전지 섹터에는 주가적으로는 좀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뭔가 산업이 그러면서 뭘 다져가는 거죠. 사실은 하드웨어 쪽에서 차량이 보급되고 다들 처음에는 저건 뭐지 놀랐는데 사실은 인프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편리하지는 않고요. 거기다가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될 때 캐즘을 넘어갈 수 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런 우려들이 있고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수요를 확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게 공급도 중요한데 니켈이나 리튬, 핵심 원료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원료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원료 가격 전망과 시장 미치는 영향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좀 내려가면 오히려 수요가 확장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저희가 자꾸 원자재 가격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앞서 얘기했듯 캐즘 구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외형 성장이 20에서 25% 이상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면 큐그로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라이스라도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가격이라도 그냥 이런 시장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만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되는 부분들, 전기차 판매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둔화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대부분 저가입니다. 그래서 저가 위주로 지금 유일하게 좀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하고는 또 별개로 차량이 저가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은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2배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고 일부 감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바닥이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가격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2025
2025년까지 오히려 주요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원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뭐 2차 전지는 특별히 그 리튬 가격을 그 판가에 연동시키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는 거고요. 또 이제 뭐 걱정거리들 먼저 얘기해 보면요. 네. 소위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대선 관련된 민감도 그리고 이건 이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가면 어쨌든 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성장주 섹터들, 바이오나 2차 전지에게는 요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 영향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우선은 금리 인하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2차 전지 쪽 이제부터는 그래도 수급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부 환경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섹터가 낙폭과대 섹터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섹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갈 만한 섹터는 이제 2차 전지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섹터 전반적인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대선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이제 당선이 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을 계속 볼 때 대부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IRA 때문에 2차 전지를 계속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죠.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쪽 가동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민주당 쪽이 아닌 공화당 쪽이 좀 우세하다라는 측면으로 가고 실제로 11월에 트럼프 정부가 뭐 재집권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선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이건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쪽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쪽하고 이제 계속 연동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2차 전지 섹터에서 나와주게 된다면은 뭐 가령 4분기 때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대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향 서플라이 체인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크긴 흔들리면 하루 이틀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기차 2차 전지의 그 정치적 리스크를 일론 머스크가 앞에서 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어떤 모멘텀이 국내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전에는. 테슬라가 전기차보다는 새롭게 하려는 쪽이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를 봐야 될 거고요. 기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업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실적 얘기인데 2분기까지도 실적이 뭐 대체로 다 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다 안 좋았습니다. 양극재 업체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좀 보면요.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나빴죠? 생각하신 거 추정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나빴습니까? 대체로 나쁠 거에 부합을 한 정도인가요? 대부분 적자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하는 거 이외에 대부분 시장에서 전반적인 컨센은 거의 적자까지도 많이들 바라봤었어요. 이제 양극재 쪽 관련된 소재 기업들은 2분기 때까지는 힘들 것 같다. 다만 다들 기대하는 건 3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때 실적 쇼크인 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과연 3분기 때는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프로 BM도 그렇고 뭐 다른 양극재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한 정도가 나오기는 했으나 적자라는 부분을 생각했다고 그대로 실적에 나온 것은 저희 리스크라고 안 볼 수도 있다라고 보기에는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얘기가 여러 개 나왔는데 제가 이걸 약간 돌려가면서 얘기하려는 건 말이 좀 꼬였네요. 여건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지는 거를 좀 미스하는 것들은 사실은 미스하면서 괜찮은 건데 어쨌든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우리 이한나 위원을 포함해서 애널리스트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요. 어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급락하면서 보면서 어제 나왔던 출연자 한 분이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셨다. 왜냐하면 시장에 그런 워닝이나 이걸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쇼크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셀 업체들도 뭐 LG엔솔도 흑자이긴 합니다만 뭐 그 보조금 뺀 건 적자라고 하고 그나마 셀 업체 가운데는 최근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삼성 SDI인 것 같아요. SDI는 조금 상황이 나은가요? 사실 굉장히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서도 지금 전기차 전반적으로 둔화되곤 있으나 판매되는 거는 저가 차량 위주로 판매가 네.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미엄 EV를 타겟을 하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이제 그렇다 네. 보니까 실적 전체적으로는 EV 쪽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EV 쪽 타겟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으로 보시면 ESS 시장이 또 의외로 좋았어요. 네. 그래서 SDI는 ESS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겠으나 EV가 회복되는 부분을 보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ESS 있고요. 비중이 그죠? 많이 아니요. 있어서요? ESS 네. 쪽은 삼성 SDI 쪽이 조금 네. 더 유리하고요. EV 쪽, 전기차 쪽 관련해서는 회복 속도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저가 차량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 차량까지 전반적인 고객사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좀 빠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얼티엄 셀즈 쪽 가동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4분기 때부터는 이코녹스 1LT 트림 그 저가형 트림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도 3분기 때부터 진행이 된다면 네. 오히려 EV향의 실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네. 기업은 사실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네. 사실 LNF가 가장 늦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을 사실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얘기 못 하시면 모르고 여기는 합병권이 남아 있고 사실은 이노베이션은 SK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려움들을 어쨌든 재무구조론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기회인가 아니면 여전히 좀 합병이나 업황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업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 기업은 제가 이제 컨퍼런스 좀 이슈가 네,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우선 전체적인 셀메이커 쪽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SK온은 너무 후발주자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드 중심으로 해서 포드와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네. 나가려고 했는데 포드 역시도 이제 CATL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 정도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저가형 중에서 기아차 쪽에 EV3 많이 기대를 하고 예. 있잖아요. 지금은 국내에서만 출시가 됐지만 이제 유럽하고 미국까지 된다면 저가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생길 거다라는 대표적인 차종인데 그거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현대차 쪽에 이제 JV 공장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터리 EV3 배터리 공급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들고 가면서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에 국한됐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나눠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네, 있고요. 그렇군요. 네. 또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화학 섹터도 있고 여기는 정유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게 더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기업 얘기, LNF도 질문이 있어서 LNF는 뭐 실적 안 좋고 사실 제일 이 모멘텀이 없는데 여기는 테슬라향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 메인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가기는 하지만 네. 메인 OEM사 고객사가 이제 테슬라이다 보니까요. 네. 지금 내년에 가장 주목받을 전기차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모델 Y 주니퍼랑 사이버 트럭이에요. 네. 사이버 트럭은 이제 대량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서도 NCMA 90%에 이어서 95%까지 지금 거의
채택을 하겠다라고 테슬라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관련된 수주 기대감들 그리고 양산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는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테슬라 쪽에서는 항상 LNF의 양극재 케미칼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모멘텀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대선 영향도 그렇고요. 예. 전체적인 모멘텀을 가져오는 부분들도 테슬라가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양 서플라이 체인 중에 하나인 LNF도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핫한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은 힘드십니다. 주가가 막 겁나게 오를 때는 시장에서 아니 주가 이렇게 오르는데 목표가 안 올리시냐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지금은 사실 어려운 구간인데 나오셔서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타이밍에서의 그럼 전략하고 그 가운데 탑픽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외부 환경,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비워져 있는 섹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갈 만한 채비는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저희 주가가 올라오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모멘텀은 10월 10일 날 있을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적인 부분 그리고 3분기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4분기 때는 수주 모멘텀들이 조금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섹터 오버웨이 말씀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네, LG 에너지 이중합대. 솔루션, 테슬라양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서는 2차 전지의 최근 흐름들과 함께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